초인종이 울리지 않는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의 80% 이상이 남성이었고 50, 60대 중년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미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54세 순자 씨의 집 초인종은 2년째 울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 갔을 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안 보이시던데 어디 편찮으셨어요? 순자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는 집, 전화가 오지 않는 핸드폰, 비어있는 식탁? 고독사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삶도 끊어집니다. 오늘은 중년의 고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왜 연결이 끊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순자 씨의 이야기. 순자 씨의 남편은 2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28년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조문객으로 붐볐습니다. 친척들이 왔고 남편 회사 동료들이 왔고 동네 이웃들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올 틈도 없이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순자야, 힘내. 우리가 있잖아. 언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달려갈게. 그렇게 사람들은 따뜻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 씨는 처음으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던 집이 텅 비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함이 2년 동안 계속될 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몇 달 동안은 조문 왔던 사람들이 연락했습니다. 순자야, 밥은 잘 먹고 있어?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나와. 우리 밥 먹자. 순자 씨는 고마웠습니다. 몇 번 약속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 6달쯤 지나니 끊겼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이해했습니다. 다들 바쁜데 내가 계속 연락하면 부담스럽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도 바빴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바쁘고 아들은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식사를 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울컥합니다. 이제 누구 먹으라고 이걸 끓이나 싶어서입니다. 낮에는 TV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부부가 나오면 채널을 돌립니다. 저녁에는 집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합니다. 밤이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이 가장 길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생각하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순자 씨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다가 맞은편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한 가족이 주말 나들이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엄마가 가방을 챙기고 아빠가 차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를 가야 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요즘 순자 씨의 핸드폰은 조용합니다. 카톡 알림은 대부분 보험 광고나 쇼핑몰 할인 쿠폰입니다. 가끔 자녀에게서 연락이 오면 엄마 괜찮아. 너희들 잘 지내라고 답합니다.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화해도 받을 사람이 있을까? 손가락이 한 친구의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이 시간에 전화하면 놀라겠지 싶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미는데 슈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안 보이시던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겠어요. 순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슈퍼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서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은 아침에 자신이 나갈 때 한 번, 저녁에 들어올 때 한 번, 하루에 2번만 열립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이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자를 잃은 중년 여성이 겪는 고립은 단순히 슬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존재 방식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물리적 죽음 이전에 이미 사회적 죽음이 시작됩니다. 부부로서 유지했던 모든 관계망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 가능성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시작된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언제든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있을 때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연락해도 될까? 누가 나를 찾아올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순자 씨가 친구에게 전화하려다 멈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면 놀라겠지라는 생각은 표면적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내가 전화해도 받아줄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고독을 연구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독은 전염된다. 고독한 사람은 점점 더 고립되고 고립된 사람은 더욱 고독해진다. 이것이 고독의 악순환이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쯤 연락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안 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연락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너무 오래 연락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아예 연락을 못하게 됩니다. 관계는 끊어지고 고립은 깊어집니다. 순자 씨에게 슈퍼 아주머니의 말이 따뜻하게 느껴진 것은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연결이었지만 그 연결이 순자 씨에게는 나는 아직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순자 씨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친구가 아닙니다. 연결할 용기입니다. 밤 11시가 아니라 낮 2시에 이상하게 보일까? 하는 걱정 없이 전화를 거는 용기. 그 용기가 고독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는 집. 그것은 물리적으로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연결이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진호 씨의 이야기. 진호 씨는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20년 넘게 운영했는데 4년 전 큰 마트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은 버텼지만 결국 2년 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는 생활이었으니까요.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날 단골 손님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문 닫으시면 우리 어디 가서 물건 사요? 사장님 덕분에 편하게 살았는데 아쉽네요. 진호 씨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로는 아무도 진호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형제도 멀리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연락할 정도였습니다. 가게를 운영할 때는 바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손님들이 왔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이거 있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돼요? 하는 말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닫은 뒤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게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아무 데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집 정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수리도 하고 책도 읽고 TV도 봤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진호 씨는 요즘 늦게 일어납니다. 아침 10시쯤 눈을 뜨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낮에는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저녁에는 혼자 소주를 마십니다. 어느 날 진호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사라지면 누가 알아챌까?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연락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누군가 연락하겠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진호 씨는 핸드폰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 진호 씨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가게가 있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젊은 점원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서 있던 자리구나. 진호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머리도 산발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싶었습니다. 요즘 진호 씨는 옷도 대충 입습니다.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편한 옷만 입습니다. 외출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병원 갈 때 정도입니다. 며칠 전 진호 씨는 저녁에 소주를 마시다가 옛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 진호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진호야? 오랜만이네. 근데 괜찮아? 목소리가 좀. 아니, 괜찮아. 그냥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고마운데. 미안, 지금 애들이랑 식사 중이라서. 내가 다음에 연락할게. 아, 그래, 그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호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 씨는 두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친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연락한다더니 진호 씨는 핸드폰을 침대 옆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요즘 진호 씨의 집 초인종은 울리지 않습니다. 택배가 올 때만 잠깐 울립니다. 그것도 부재 중이면 그냥 문 앞에 놓고 갑니다.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진호 씨는 저녁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년 남성이 사업 실패 후 겪는 고립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는 정체성과 역할의 동시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년기의 주요 과제를 생산성 대 침체로 정의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진호 씨에게 철물점 사장님이라는 정체성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였고 사회적 위치였으며 관계의 기반이었습니다. 매일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뿌리를 뽑히는 것, 이것이 인간 영혼에 가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병이다. 뿌리 뽑힌 영혼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가게에 속해 있고, 동네에 속해 있고, 손님들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 그런데 가게 문을 닫으면 이 모든 소속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갑자기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낮에도 할 일이 없고, 저녁에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진호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 요즘 외로워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오래된 신념이 그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소속감을 꼽았습니다. 인간은 최소 몇 개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알아라고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최소한 몇 개는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없으면 몸도 마음도 아파집니다. 진호 씨가 요즘 자주 술을 마시고 몸을 돌보지 않고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돌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호 씨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이 있을 때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자 씨와 진호 씨의 이야기는 겉으로 다릅니다. 한 사람은 배우자를 잃었고 다른 사람은 가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둘 다 연결의 끊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고독을 연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신체적 고통과 같은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 고독을 느낄 때 우리 뇌는 마치 신체적 부상을 당한 것처럼 반응한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아픈 것과 같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부러지면 참고 넘깁니다. 그런데 참고 넘기면 더 깊어집니다. 고독은 방치하면 더 심해지는 병입니다. 심리치료사 어빙 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세상에 태어나고 홀로 세상을 떠나지만 그 사이의 시간을 함께함으로써 견딜 수 있게 된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국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내 옆에 있어 주었던 시간 때문입니다. 순자 씨가 슈퍼 아주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린 것은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확인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연결이 순자 씨에게는 나는 아직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확인이었습니다. 진호 씨가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는 함께함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년 고독사가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역할로만 관계를 맺습니다. 배우자로서, 사장님으로서,
부모로서. 그런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가게 문을 닫거나 자녀가 독립하면 그 역할이 사라집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의 80% 이상이 남성이며 50, 60대 중년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이미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고독사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는 집, 전화가 오지 않는 핸드폰, 비어있는 식탁. 이것들이 고독사의 전조 증상입니다. 진짜 위험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자 씨와 진호 씨는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삶도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년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고독사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전화나 문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집 초인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외출이 줄어들고 집에만 있습니다. 외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술을 자주 마십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먼저 다가가세요. 부모님께, 형제에게,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들를게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약한 연결 위크 타이즈도 고독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슈퍼주인, 동네 경비 아저씨, 카페 직원과의 짧은 인사도 연결입니다. 순자 씨가 슈퍼 아주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린 것은 그 작은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니다. 요즘 안 보이시던데 한마디가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구나 하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연결되세요. 배우자, 사장님, 부모. 이런 역할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역할이 없어져도 남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직함이나 역할이 아닌 관심사나 취미로 연결되세요. 저는 주말에 등산을 좋아합니다. 저는 요즘 사진 찍는 게 재미있어요. 저는 커피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역할은 바뀌어도 관심사는 남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여전히 커피를 좋아하고 배우자를 잃어도 여전히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결이 진짜 나를 지켜줍니다. 만약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부장님, 사장님, 누구 엄마가 아니라 이름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어떨까요? 역할을 잃어도 관계는 남을 것입니다. 셋째, 먼저 손을 내미세요. 나 요즘 좀 외로워, 나 요즘 힘들어. 나랑 이번 주말에 커피 한잔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이 진짜 연결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면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다. 내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상대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때 진짜 연결이 시작된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서로 강한 척하면 진짜 대화가 안 됩니다. 나 괜찮아라고 말하면 상대도 나도 괜찮아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서로 괜찮은 척하다가 관계가 끊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솔직하게 나 요즘 외로워. 너 만나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상대도 사실 나도 너 보고 싶었어. 이번 주말에 만나자라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신호에 주의하고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연결되고 먼저 손을 내미세요. 이 3가지가 중년의 고독사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최근 한 해 수천 명이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15%였습니다. 50, 60대 중년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미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는 집, 전화가 오지 않는 핸드폰, 비어있는 식탁. 고독사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작은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별일 없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연결합니다.